www.sparkkorea.net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고,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자료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우측 상단에 있어요. 되게 조금 UI적으로 좋진 않은데 우측 상단에 되게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어요. 자료실이 있고 설문이 있는데, 자료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클릭하면은 여기 온라인 설명회 자료 있죠? 온라인 설명회 자료에서 자료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설문. 설문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설문 클릭하시고 자유 질문 링크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막 너무 이상한 말 쓰지 말고 여기다가 내 답변이입니다. 자유롭게 이제 질문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질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 예시. 스마트 금융과 취업 잘 되나요?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 지금은, 네.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질문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좀 듣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스파크 코리아 단넷에 접속을 한 다음에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질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음성으로 질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지난달에도 한번 그렇게 했는데 음성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보다 생각보다 이게 구글 설문지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양쪽 다 네,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할 세션은 그 두 가지로 설정을 해놨어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직업군에 대한 소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 금융가에 대한 그 설명이 있어요. 그걸 이제 최대한 퀵하게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음, 여기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최대한 들어보겠다. 이게 컨셉인 거죠. 왜냐면 이제 스마트 금융권 선택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지금 비전공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1차 지원자분들이랑 면담을 좀 해보면은 음악을 하셨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완전히 뭐 다른 아랍어를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분들이 있어요. 실제 IT 전공자분은 총 다 합쳐봤자 10% 정도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직업에는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를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금융가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그 sparkkorea.net 이거 제가 채팅창에다가 올려놔 드릴게요. 뭐 채팅으로 그냥 바로 질의해 주셔도 돼요. 제가 채팅방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이제 직업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직업군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IT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스마트 금융가를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정말 그냥 클릭하고 뭐지? 뭐 스마트 금융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하고 지원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스마트 금융가는 금융 플러스 IT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되게 강합니다. 뭔가 내가 개발자로 성장하겠다. 이게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은행에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사람이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고 대출을 받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 금융가가 하는 거는 사람이 굳이 내가 은행에 가야 될까? 나는 그냥 집에서 웹에서 접속을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대출 서류를 업로드를 하면은 관련돼서 그냥 대출이 시행되도록 하겠다. 약간 온라인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 이 안에서
내가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올렸는지를 뭐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얘는 뭐 영수증이다. 얘는 그 개인정보 동의서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가르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오셨을 때, 나는 실제로 스마트 금융과에 와서 뭐 금융공학, 완전히 이제 금융의 프로세스 이런 거를 배우러 오겠다라고 이제 먼저 지원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잘못 짚으신 거예요. 그냥 저희는 실제 금융의 프로세스를 최대한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편리하게 만들겠다. 이게 컨셉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음, 그래도 이제 이런 IT를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오셨다면은 일반적으로 2023년도의 트렌드는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이걸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선도 2023년도 기술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뭐 IT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온라인 박람회 같은 거 찾아다니는 것보다 요즘에 그 미국의 가트너라고 하는 시장 조사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얘네들이 매년 한 10월 정도 되면은 다음 연도의 트렌드를 발표를 해요. 이런 걸 하면은 앞으로 잘 커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트렌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 주시면 돼요. 뭐 내가 난 뭐 먹고 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얘네들이 계속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거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되지. 여기 박람회 다니고 저기 박람회 다녀봤자 되게 많은 시간만 허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23년도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총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트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트너가. 다 영어로 돼 있긴 해요. 이 중에 메타버스도 있고 AI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슈퍼 애플리케이션도 있고요. 이 플랫폼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하나씩 잠깐 보면은 이 첫 번째 디지털 임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낙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이제 빅데이터가 워낙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어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계속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PC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뭐 카카오에서 카카오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해주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시스템이 다운돼 버린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회사 측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최근에도 이미 카카오에서 그런 이제 유사 사례가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모델들이 정상적으로 자동화되게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첫 번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열심히 통계적인 모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고 자동화된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이따 데모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뜨는 거고 두 번째는 Applied Observability, Observability. 발음이 되게 안 좋네요, 갑자기. 그, 그 관찰 가능한 데이터 로그, 파일, 다운로드 등 이제 실제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직에서 뭔가 관찰할 것들이 생긴 거예요. 데이터가 쌓였다는 거죠.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이 데이터 가지고 우리 뭐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걸 한번 탐색해보자.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제가 삼성전자에서 했었던 거긴 한데,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이나 이런 이제 뭐 TV라든가 이런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를 이제 판매하는 그 로그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럼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내가 평균 대비 4배 정도 많이 팔렸는데, 그러면은 미래에도 4배 정도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지금 현재 100대 정도 팔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때 400대가 팔릴 거야.
그러면 400대만 생산하자. 그럼 회사에서는 이익을 받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이제부터 새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미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들로 인해서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약간 이런 컨셉입니다. 이게 이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오래 했던 이유가 저희 학과랑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 쪽에서도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그거 가지고 뭘 할까? 고객들이 이탈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탈하지 않는 정책도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 매장에 아이들이 많이 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기구들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I들이 이제 막 날뛰고 그러니까 그 AI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얘네들을 데이터 보호가 또 필요해졌어요. 내 정보가 막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 그쵸?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되게 편리하게 뭐 엘리베이터도 바로바로 오고 막 이런 것들은 좋아졌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한번 보안에 뚫리면은 저희 집에 있는 카메라도 다른 쪽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제 정보가 노출된다던가. 이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막아주는 것도 실제로 어, 요즘에 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정보 보안 쪽은 좀 약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약간 저희 거랑은 매핑되지 않지만 네, 뭐 이런 게 앞으로 뜨고 뜰 거다. 이런 거 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 트렌드에서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이런 거죠. 제가 그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 자, 우리 한번 같이 분석 한번 해봅시다. 딱 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공급도 해주고 환경, 나 집에 있는 PC가 너무 사양이 떨어지는데 그 내 집에 있는 PC가 되게 사양이 떨어지면은 이런 거를 인프라라고 해요. 인프라. 그래서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해서 인프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이 없어.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자, 우리 파이썬 해봅시다. 딱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소프트웨어 그 환경을 설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자, 그냥 구글 켜시고 구글에다가 콜앱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콜앱을 검색한 다음에 이 콜앱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미 파이썬이라고 하는 개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여기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제가 새 노트를 열고 우리 개발을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3, B는 5, A 더하기 B는 해서 실행시키면 얘가 실행 결과를 나타내주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실제로 이런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자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이런 웹에서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회사, 저희 협약업체에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베스핀 글로벌, 솔트웨어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걸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개발만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개발을 했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 딱 해놓고 나서 자, 이거 한번 돌려봅시다. 근데 이게 일주일이 걸려요. 근데 일주일이 걸리는 거를 이런 플랫폼 엔지니어들은 일주일이 걸리는 거를 1시간 만에 돌릴 수 있는 환경들을 또 구축도 해줍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예시를 보면은 실제로 개발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따르는 이 개발팀이 있지만 이런 개발된 것들을 플랫폼 엔지니어 팀에서는 빠르게 돌아가도록 뭔가
그 또 환경을 구축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뜬다라고 이제 같은 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내가 개발 잘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되게 고부가가치의 또 사업이 있습니다. 진짜 연봉도 나름 되게 높게 받고 실제로 개발자만큼이나 이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아, 나는 개발보다는 나는 윈도우나 이런 거 설치하는 거 좋아해. 뭐 파워포인트 설치하고 이런 거 설치하고 이런 매뉴얼 잘 만드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넘버 3는 이거는 이제 저희 과랑은 이제 좀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크게 이제 깊게 안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뜨는 사업 중에서 이제 무선 사업들이 이제 많이 뜬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 내에 와이파이, 모바일 디바이스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요. 그 이제 단말기들. 그런 이제 단말기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뭐 새로운 그 가치를 찾아보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CCTV에 있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 거. 이런 이제 네트워크 자체의 어떤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퍼 앱이라고 해서 요즘에 앱들이 되게 많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앱에 대한 생태계들을 하나로 관리하는 지금 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를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트렌드도 앞으로 뜰 거다. 결국은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어답티브 AI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구글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은 구글은 얘가 자체적으로 막 뭔가 학습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요즘에 챗 GPT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검색을 하면은 검색한 것들을 얘가 바로바로 학습을 해가지고 내일 내가 검색을 하면은 또 새롭게 얘가 대답을 해주는 약간 이러한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공지능 자체가 자체적으로 이제 어답티브 AI라고 해서 이제 재학습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것도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저희 스마트 금융과에 오시면 같이 하게 될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그 세 번째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메타버스. 진짜 메타버스는 이제 저희랑 그렇게 심하게 관련이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일부 또 접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상환경 있죠? 가상환경. 아바타, 뭐, 아바타 들어가서 졸업식도 요즘에는 아바타로 들어가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뭔가 돈으로 또 가상화폐도 이 안에서 돌아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물건들에 대한 가치가 이제 여기서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한 2027년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성장 가능하다라고 이제 가트너는 이제 가이드를 한 거죠.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은 결국 이제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리지라고 해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이든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하나 만들었다. 내가 뭐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 하나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뭔가 그걸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소프트웨어와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총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10가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빅데이터 앤 인공지능, 그 다음에 정보보안,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 환경을 풀리는 그 환경을 구축하는 엔지니어.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여기에다가 가상화폐 기술도 아까 그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화폐도 같이 있었죠. 뭐 이 중에서 저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도 하고 빅데이터 환경도 하고 가상화폐를 실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또 만들어 보는 부분도 있고 네, 정보 보안은 아주 약하게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이제 계속 이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서두는 요즘에 이제 기술 트렌드가 뭐가 있는지 이제 이걸 보고자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개발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은 이 사용자는 실제로 뭔가 내가 뭐 카카오든 삼성이든 뭐 어딘가 들어가면은 거기 회사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뭐 TV 모델을 선택을 한다. 내가 52인치 TV 모델을 하나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 클릭 버튼을 누르면은 분석 모델이 내부에서 돌아서 이 52인치 TV 모델은 앞으로 뭐 다음 주에는 100만 대 팔립니다. 그 다음 주에는 150만 대 팔립니다. 그 다음 주에는 300만 대 팔립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줘요. 그러면 그 예측 결과를 화면에다 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그 회사에서 하는 기술들이에요. 근데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려면은 이런 뭐 구글, 네이버 이런 화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웹 개발 기술이라고 해요. 웹 개발 기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개발자로서 취업이 잘 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대출 서류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어디다 업로드하느냐? 요 웹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웹을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로그인할 수 있는 이런 웹 개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뭐 여기저기 다니는데 다 웹 개발 기술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도 웹 개발 기술이. 그 다음에 내가 특정 TV 52인치 뭐 001 모델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미래에 몇 개나 팔지 예측해줘라고 하는 버튼을 딱 누르면은 컴퓨터에서 분석 모델이 또 빵 하고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분석가가 이런 분석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파일로 떨어뜨리면은 이 파일을 화면에서 또 시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누구나 회사에 딱 오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화면만 보면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52인치 TV 요 모델이 이 정도 팔리겠구나. 그리고 실제 우리 금융권에서 쓰는 뭐 이번에 새로 만든 우리 K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K카드가 몇 개나 지금 팔리고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더 팔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녹여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웹 개발 기술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그런 분석 모델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서비스들을 어딘가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하는 운영체제, 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UI가 이렇게 막 찬란한 이런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이런 화면을 보게 된다는 거. 이런 이제 검정색 화면에서 커맨드 베이스로 하나씩 하나씩 타이핑하는 어떤 이제 기술들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UI가 없이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타이핑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치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약에 공장에서 야 내가 앞으로 몇 대나 더 생산을 해야 돼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은 뭐 500만 대 예측을 했을 때 500만 대 다 팔리면 완전 나이스한 거고 근데 정말 500만 대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100만 대밖에 안 팔렸으면 400만 대는 전부 다 뭐 원 플러스 원 행사에서 이제 회사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약간 이런 모델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직종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잘 그 수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수학은 정말 안 하고 싶고 나는 그냥 여기 있는 분석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잘 수집해서 이상한 데이터가 없는지만 확인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직군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잘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거나 이제 뭔가 예측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을 데이터 분석가라고 봐요.
근데 분석 알고리즘이 일주일 동안 돌면은 안 되겠죠. 실제 금융결제원에서 제가 예전에 2018년도에 보면 일주일 동안 진짜 돌아가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 사기 그 체크하는 모델이. 그런 모델이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은 실제로 의미 없, 그 너무 늦게 결과가 나와서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가 실제로 일주일 걸리는 거를 1시간, 2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이런 이제 분석가 트리를 타고 싶은지, 데이터 엔지니어 트리를 타고 싶은지, 그다음 빅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 트리를 타고 싶은지에 따라서 뭐 선택을 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 개발 코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뭔가 요즘에는 좀 깔끔하게 좀 떨어져요. 뭐 이렇게 1단원, 2단원, 3단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자가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설계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이게 어떤 yes 또는 no에 따라서 어떤 로직을 만들 것이다. 이런 것들도 결국 개발자가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다. 너무 컴퓨터에서 손만 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서 작업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례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실제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제 빅데이터 같은 이런 모델들이 실제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판매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해주니까 당연히 그 이 미래를 예측할 때 이런 모델들이 써야 쓰입니다. 이런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쪽으로도 쓰이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금융 분야에서는 내가 이제 실제 거래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난 자식한테 돈을 물려줄 거야. 근데 막 돌려서 막 물려주는 거죠. 이런 이제 패턴들을 이제 분석해서 또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진짜 그 국세청에서는 친인척 관계를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저희 애들이 국세청에서 이제 또 작업들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매장별로 방문 고객을 예측해서 좀 번잡할 때는 최대한 적게 아르바이트생을 투입시키고 한가할 때는 교육 그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내가 가지고 인프라라고 하는 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PC, 내가 갖고 있는 TV 이런 것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PC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이상을 감지해서 뭐 탐지하는 모델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근데 저희 학과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좀 포커스해서 먼저 가르칠 거예요. 첫 번째는 요 자동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는 옛날처럼 막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모든 개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일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일들이 되게 요즘 많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실제 자동화를 통하면은 보통 이런 게 있죠. 프로세스로 봤을 때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구글 이미지 웹에 접속한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입력한다. 그리고 검색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다. 이런 것들을 매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자동화시켜서 나는 그동안 다른 일을 할래. 이건 그냥 컴퓨터한테 시키고 이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런 코드를 하나를 실행시켜 보면은 여기 있는 걸 run 실행을 시키면은 제가 컴퓨터에서 뭐 브라우저를 켜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 고급 낫이라고 키워드를 치고 얘가 컴퓨터가 알아서 밑으로 드래그를 하고 여기 써 있죠.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드래그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가져다가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필요한 이미지가 막 있으면 내가 컴퓨터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고궁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가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모든 프로세스들을 뭐 이건 예시가 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쓸 수가 있다. 뭐 고궁 낫이 아니라 뭐 카본 뭐 이런 걸로도 해도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자동화 이런 시대에서는 그냥 내가 뭔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컴퓨터한테 시킨다 이런 컨셉이에요. 내가 구글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타이핑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컴퓨터가 실제로 관련된 이미지들을 검색해서 음, 다운로드를 받게 한다. 약간 이런 컨셉들. 이건 이제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최대한 질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앞단에 이 약간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조금 빠르게 어떤 거를 하는지만 어떤 컨셉을 잡아도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이제 초자동화 부분은 아마 여기 스마트 금융가에 오면은 이제 처음 미션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저랑 같이 뭐 ssg.com 또는 쿠팡닷컴에서 계란 한 알의 판매 가격을 수집을 해보자. 그 다음 평점도 수집해보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가 실제로 많이 다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상품 정보, 뭐 평점 정보, 그 다음에 뭐 별점 정보 이런 것들을 또 수집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아마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실제 이제 그 제가 아까 꺼버려가지고 그런 거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옛날 중국, 옛날 고궁사진, 뭐, 컴퓨터한테 이제 막 이것저것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시켜서 실제 뭐, 이거를 옛날에 요즘에 나오는 이제 고궁들 있잖아요. 고궁, 뭐, 경복궁이라든가, 뭐, 이런 것, 고궁 사진들을 다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고궁은 이런 색깔입니다라고 열심히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런 고궁 사진을 하나를 컴퓨터한테 딱 흑백 사진을 주면은 이 흑백 사진을 그 컬러로 바꿔주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하나 다운로드 받은 애를 JPG 파일로 흑백 웹사진 뭐 10번이라고 저장을 하면은 실제 여기에 있는 이제 흑백 사진이 나중에 컬러 사진으로 이제 바뀌도록 이제 컨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웹사진 이제 방금 제가 캡처한 사진이고 이걸 이제 컴퓨터한테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컬러로 바꿔줘 하면 이런 식으로 컬러로 이제 컨버팅을 해주는 거죠. 약간 이런 거는 예측 모델도 만들 수 있고 실제로는 근데 이런 예측 모델 가기 전까지 그 전에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는 모델이 앞단으로 먼저 치고 들어갈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실제로 회사에서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보통 제가 근데 예측을 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스마트 금융가의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테크 트렌드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테크 트렌드를 잠깐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로 테크 트렌드죠. 테크 트렌드를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요즘에 많이 쓰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요즘 많이 앞으로 유망하다.
그 다음에 정보 보안도 당연히 유망해진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플랫폼 엔지니어. 그냥 단순히 분석뿐만 아니라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여기에는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테크 트렌드를 잠깐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앤 인공지능 그 사례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서 데모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초자동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측 모델.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작년 기수 같은 경우는 영상을 분석하는 것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예측하는 거. 요게 이제 아마 들어갈 거고요. 초자동화는 사람이 하는 프로세스를 기계에 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인공지능에서 들어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웹 개발과 빅데이터 앤 인공지능이 전부 다 중요하다. 왜냐? 실제 사람이 화면을 봐야 되고 이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뭔가 이제 분석 모델이 결과가 이제 화면으로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또 개발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이런 이제 웹 개발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서 어, 재작년에 갔던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정말 딱 대출로 만들었습니다. 대출로. 대출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실제 연봉이 얼마고 내가 나이가 얼마이면은 내가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대출 이자는 내가 몇 프로나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그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만들어 가지고 화면도 만들고 이 화면에 내가 로그인 해 가지고 내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실제 여기에서 가장 대출 금리가 낮은 그 상품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것도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IT 쪽에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거 소개를 한 다음에 좀 정말 많이 짧게 했네요. 제가 2달 전에 할 때는 이게 1시간을 넘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Q&A를 많이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짧게 끊고 좀 질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학과 소개도 남아있긴 하지만 어, 조금 빨랐지만 약간 이제 이런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단 질문 한번 좀 볼게요. 이미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쓴 거였고 이 두 번째가 빅데이터나 AI 분야는 수학적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제가 어제도 상담을 했을 때도 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수학적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한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제곱, 연산, 평균, 표준 편차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냥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실제 제가 이렇게 전체 수업을 해봤는데 지금 총 5년을 돌았는데 이 평균에 대해서 아직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뭐 5명이 있다. 근데 5명이 70, 80, 90, 100, 그 다음에 그 50점을 받았다. 자, 이거 평균이 몇 점일 것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인원수를 총 점수로 이렇게 나눠야지 정상적인데 이게 이제 헷갈렸던 부분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표준 편차 같은 경우도 이거죠. 100, 120, 뭐 80, 그 다음에 120, 80.
뭐 이런 걸로 딱 떨어졌을 때 보통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표준 편차가 20이다. 그럼 표준 편차가 20이라는 거는 내가 평균이 100인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120 또는 80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20. 20을 표준 편차는 결국은 평균 대비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게 20이라는 거는 100 대비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어떤 이제 그런 컨셉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실제 만약 모르면은 다시 배우면 되죠, 여기서. 음. 왜냐면 이런 것들이 메인이 돼서 이제 음, 분석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이제 그 거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는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공식으로 절대 외우지 말고 뭐 통계학 책을 하나 사가지고 기초 통계부터 쭉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수업을 하면서 이거 할 때는 내가 어떤 통계 모델을 써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었다. 뭐 실제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뭐 에어컨이 여러 개의 에어컨들이 있다. 에어컨이 판매 순서대로 1, 2, 3, 4등을 세어보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있었다. 근데 이번 연도도 그렇고 다음 연도도 그렇고 실제로 상위 25%가 전체 매출의 80%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 요 상위를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 할 때 이제 어떤 통계 로직을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통계 모델에 대해서 살짝씩 들어가면은 실제로 이런 통계 모델이 어떤 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꺼냈을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컨셉으로 통계가 살짝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들어가는 게 실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균, 표준 편차, 뭐 제곱 연산,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아마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어느 기업들에 취업했나요? 네, 지금 보면은 취업한 그 업체는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보통 여기에 있는 혹시 약간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쪽으로, 그다음에 금융 글로벌 컨설팅 기업, 그다음에 메타버스나 클라우드 솔루션, 그다음에 포털 웹을 개발하는 거죠. 웹 개발하는 업체, 웹을 좀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학사 일정으로 보면은 음, 보통 한 7월 정도 되면은 6월 말이나 7월 정도 되면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관리 들어가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2022년도 해가지고 각각의 업체별로 이력서들 다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협약 업체가 이렇게 풀이 있으면 이 협약 업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27명이 시작을 할 거예요. 네, 27명이 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중간고사만 보는 게 아니라 한 5월 정도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1600점 정도까지 쌓입니다. 한 개인별로. 그리고 누구는 분석을 잘하고 누구는 웹을 잘 만들고 이런 게 다 쌓여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위 뭐 탑 1, 2, 3, 4, 5, 6, 7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개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위권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매핑은 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얘는 실제 웹은 되게 못하는데 분석은 되게 잘하네.
근데 얘는 분석은 되게 못하는데 웹은 정말 잘 만드네. 라고 하는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교수가 이제, 넌 여기 업체를 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내가 따라오기가 좀 약간 버거운 사람들은 그냥 교수가 추천한 대로 이제 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보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저희 교수가 매핑한 업체로 다 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있을 것 같아요. 금융 쪽이냐, 아니면 클라우드나 솔루션 쪽이냐, 아니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냐, 아니면 화면, 웹을 잘 만드는 업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근데 IT 취업 업체는 되게 많이 있긴 있어요. 실제 여기에 지금 언급되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데, 어, 요즘에 이제 워낙 IT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제 많은 인력을 또 달라고 하긴 하고 있죠. 근데 저희 교수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되지 않으면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매핑을 다 하고 그 전년도에도 다 매핑이 됐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얘가 잘 따라온다. 그리고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가만히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면 알아서 취업되겠지. 이게 절대 아닙니다. 퀴즈 점수가 쭉 다 나래비가 되고, 그리고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딱 그 포매팅이 돼야지만 이때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업체에서도 저희 학교를 믿고, 아,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어,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업체 쪽에서는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저희 스마트 금융과에 나오면은 어느 정도 재교육을 시키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나가도 잘 한다라는 이제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박혀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적어도 웹을 만들 수 있든 분석을 잘하든 둘 다 잘하면 정말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수준이 딱 됐을 때 그때 추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음, 그리고 혹시 이게 뭐 답변이 됐을까요? 화면을 잘 만들 것이냐? 근데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화면을 만드는 거랑 분석 인공지능, 이쪽을 실제로 막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서 세 가지 트랙, 빅데이터 블록체인 웹 개발로 하는데, 전체 트랙을 학습하는 건가요? 네. 이게, 네. 빅데이터 블록체인 웹 개발 여기 나와 있죠, 진짜로. 음, 되게 좋은, 네,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실제 이쯤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 방금 이야기했던 트랙을 전부 다 1학기 때, 여기 앞에 있는 파란색 1학기 때예요. 그래서 7월 초까지는 요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기본기는 다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트랙을 다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나는 이번에 합격된 데가 뭐 미세 하이텍의 뭐 연구소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빅데이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이분은 인공지능 쪽으로 여기서부터는 약간 그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적어도 1학기 때 베이스는 나머지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화면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고, 뭐 블록체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 다 거의 대부분이 비전공자다 보니까, 만약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를 내가 무기로 딱 하고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기술이 갑자기 확 무너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그냥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길을 또 찾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으로 요즘에 그 많이 하는 그 테크 트렌드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으면은 이게 점핑을 또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사별로 아마 이제 회사에서 면접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느끼겠지만 요즘에 이제 개발자들은 하나만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 기술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세 가지 트랙은 전부 다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하는 건 아니라 진짜 1학기 때 집중하고 2학기 때는 뭐 웹개발자들은 웹개발자, 그 다음에 분석가는 분석가 이렇게 이게 룸을 따로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여기 1207호에는 뭐 솔트웨어라는 회사 팀이다. 솔트웨어 회사로 이루어진 인원들만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에는 뭐 어디 A라는 회사 팀이다. 여기는 B라는 회사 팀이다. 이렇게 다 나눠져서 이제 거기에서 미션을 받은 거를 개발을 하거나 이제 거기랑 관련된 일들을 하고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질문이 아까 그쵸?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트랙을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그쵸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 어차피 아 나는 이런 거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 학교 중에서 그 초등학교 무슨 교사 유치원 교사였나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워낙 이제 점수가 상위권이다 보니까 어 솔직히 데이터 분석을 해도 얘는 잘할 것 같고 화면을 개발을 해도 잘할 것 같다. 근데 얘가 나는 웹 개발할래요. 라고 해서 웹 개발로 이제 선택을 해서 쭉 마지막 나머지 2학기부터 7월 이후부터는 그냥 전부 다 웹 개발로 트랙을 탄 거죠. 대신 그 전에는 다 같이 타고. 근데 얘는 그래서 이걸 시키든 저걸 시키든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가서 하면은 이게 되게 고달픕니다. 회사에서는 시간을 잘 안 주거든요. 의외로. 그 입학 전에 주로 어떤 언어를 연습하면 될까요? 음, 그래서 지금 이미 여기에는 안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미 그 2023년도 지 1차 저희가 1차 때 14명을 모집하고 13명을 모집하고 2차 때 14명을 모집해요. 총 27명을 모집해서 하나의 룸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2023년도에서 이미 약간 이제 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 공지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학과 홈페이지에다가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일단 가장 좋은 게 예습보다는 영문 타자를 좀 많이 잘 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거의 수업 때 치는 게 자 이거 한번 쳐봅시다. 뭐 인트 뭐 A는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코딩을 하는데 만약에 손이 빠르지 않으면은 이거 치느라 바빠가지고 교수님 말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무조건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영문 타자가 빨라야 된다. 너무 빠를 필요는 없어도 적어도 그 안 보고는 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타자를 막 보면서 막 독수리 타법 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보지 않고 칠 수만 있으면은 적어도 내가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수를 교수를 얼굴을 보고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타이핑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만 되면은 솔직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약 프로그램을 두 가지 언어를 좀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는 게 웹 개발에서는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게 자바 언어가 있고 분석에서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는 언어예요. 내가 화면을 개발하려면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은 언어를 써야 돼요. 내가 그냥 한국말로 야, 너 화면 좀 만들어줘. 이게 안 돼요. 자바로 코딩을 해야 돼요. 자바라고 하는 언어. 근데 이 웹 개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바를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고 분석에서는 파이썬, 그 다음에 분석 및 블록체인 쪽에서 전부 다 파이썬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언어를 어느 정도 기초를 좀 알아두면은 좋긴 한데 이거는 어차피 저희 학교에 와서 완전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진짜 아무도 모른다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코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건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유튜브에 생활 코딩에서 조금 뭐 자바 언어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파이썬도 생활 코딩이 있습니다. 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com hk코드라고 요 hk코드라고 하는 거를 뒤에다가 써주시면은 이렇게 그 hk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hk코드 안에서 이 재생 목록 중에서 파이썬 기초 다지기 그 파이썬 기초 다지기 부분이 있는데 파이썬 기초 다지기 부분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파이썬 기초 다지기 여기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다음 2번 이 정도까지만 봐주셔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파이썬 기초 정리하자면은 유튜브.com에 근데 이거 언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합격 다 완료되면은 그 어차피 카톡방을 다 개설을 할 거거든요. 그 개설된 상태에서 공지를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1차 합격자들이 뭐 이미 공지가 아주 예전부터 공지가 나가진 않았어요. 어차피 한 달 전에만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너무 일찍 시작하면 그 나중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한 달 전 또는 2주 전에만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뭐 면접 보기 전까지 그 영문 타자 정도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답변이 잘 됐을까요? 아니면 뭐 조금 더 필요한지? 음. 자바, 그럼 화면은 자바, 분석은 파이썬. 근데 분석 같은 경우 어차피 여기 HK 코드가 제가 강의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 대신 이제 그 유튜브로 오픈을 못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실제 그게 플러스 알파 좀 많이 돼 있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여기 영상이 30분짜리면 실제로 강의는 2시간에서 4시간을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제 실제로 더 들어가야 되는 인풋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지금 그 뭐가 나왔네요. 네. 제가 요런 게 나왔어서 일단 채팅으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걸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웹 개발이랑 데이터 분석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궁금합니다. 그게 요 파이썬 기초 다지기까지일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언어가 그 보면은 파이썬 기초 다지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자료형과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기초 문법은 모든 언어가 다 그 컨셉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뭐 웹개발 교수님한테 웹개발 배울 때, 그다음에 뭐 분석 교육을 받을 때 여러 가지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똑같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딱 나와요. 필요한 역량.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초가 되게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한 2주에서 3주 동안은 여기에 되게 많이 전체적으로 다 올인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미리 뭐 보면 좋을 수 있다는 게 그 기초 다지기 부분까지만이에요. 그 자료형. 모든 언어에는 자료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문법들이 있습니다. 문법이 막 그런 영어의 뭐
옛날에 영어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3형식, 4형식, 5형식 막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의 문법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삽질하지 말자. 뭐 만약에 인 데이터가 뭐 1, 2, 3, 4, 5, 6, 7, 8, 9, 10. 근데 내가 만약 문법을 모르고 코딩을 하면은 이거를 프린트 인 데이터 0 1 여기에 있는 걸 다 출력하려면은 이거 막 이런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거 엑셀 잘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잘 할 수 있겠죠. 네. 아,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출력하게 되거든요. 이건 문법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데 실제 문법을 알면은 어떻게 코딩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두 줄이면은 출력을 해줘요. 뭔가 반복적으로 삽질하지 말아라. 실제 이런 문법을 알면은 훨씬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 모든 언어에는 다 이런 문법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실제 그 이런 자료형과 이 프로그램이 쓰는 이런 문법들, 왜냐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포문이 아까 제가 웹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자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에도 이런 포문이 존재를 합니다. 약간의 형태는 다릅니다. 뭐 여기서 이게 땡땡이 아니라 중괄호를 친다던가 약간 이런 게 좀 다르긴 하는데 내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차피 초반에 되게 좀 기초가 단단해야지 앞으로 되게 크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번 많이 봐도 절대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미리 보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딱 기초 부분, 자료형하고 기초 문법. 그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하면 다 나올 거예요. 자바, 자바에도 이게 있거든요. 자바 자료형. 이미 정리를 구글 검색할 때도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2015년도. 구글 검색할 때도 IT는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더보기 눌러가지고, 더보기가 아니라 도구 눌러서 모든 날짜에서 지난 1년, 최신 데이터를 봐야 돼요. 대부분. 뭐 옛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트렌드가 벗어난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일단 최근 1년 내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탐색해 보는 게 좋아요. 그게 만약에 그 없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썬 자료요. 그다음에 문법. 음, 여기도 자바도 기초 문법이 있듯이 파이썬도 기초 문법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거랑 약간 좀 다르지만 비슷하죠. 포문, 포 반복문. 파이썬에도 포 반복문이 있고 다른 언어에도 포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게 언어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컨셉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수업 시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시간이 많이 이제 남는다라고 하면은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웹 개발과 데이터 분석에서 더 요구되는 역량은 여기까지는 다 공통인데 웹 개발에서는 그냥 데이터 분석에서는 필요한 역량.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잘 다루는 거.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실제로 뭐 이런 거 있죠? 뭐 우리가 엑셀로는 되게 사람들이 되게 뭔가 되게 잘 다뤄요. 뭐 여기서 지역이 있고 상품이 있고 판매량. 그래서 서울 52인치 리즌
프로덕트 QTY. 그래서 서울에서 52인치 TV가 100만 대 팔렸다. 그 다음에 그 부산에서 52인치 A 타입이 50만 개가 팔렸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서의 가장 큰 역량은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정말 잘 다루는 게 가장 커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에서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이거 막 그 리즈나이가 아이디가 서울인 것만 검색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내가 데이터를 막 필터링 걸고 하는 것들이 엑셀에서 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은 그럴 거예요. 근데 데이터 분석가는 또는 이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되든 데이터가 되든 이게 내가 실제 그 엑셀보다 개발 언어가 더 손이 빠른 거 또는 이게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좀 필요한 역량이 된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딱 보고서 야 이거 데이터에서 전체 QTY 합계가 뭐야? 지금은 두 줄밖에 없지만 실제 여기에서 인데이터의 QTY의 썸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체 합이 15,000이다. 15만이다. 이런 게 이제 눈으로 딱딱딱 나오는 거. 지금 한두 개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은 실제 저렇게 데이터를 뭔가 저 QTI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자, 구글이 검색해 볼까? 파이썬에서 뭐 열의 합 계산하기. 뭐 이렇게 검색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그 코딩하는 게 그냥 피아노 치듯이 그냥 이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 역량이 이쪽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모든 데이터든 모든 이미지를 다루든 웹 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 가장 중요한 역량이 화면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화면을 개발하는 거. 지금 제가 여기 노트북을 음, 최근에 좀 세팅을 해서 아예 없는데 웹 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 화면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화면을 개발하려면은 어 그 일단 내가 만든 화면에 대해서 어떤 그 틀을 좀 구성을 해야 돼요. 처음에 좀 볼게요. 업무에 작년도에 여기 대충 나와 있겠네. 그리고 화면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여기도 이제 저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냥 맨땅에서 노트패드, 메모장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개발하는 환경 툴에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내가 뭐 웹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데이터를 어떻게 그 화면에 보여주게 할 것이냐. 약간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화면을 하나를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기초는 기본이고 화면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메인 화면에 내가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화면을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화면에서 내가 응용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로 메인 화면을 로그인하는 거 만들었고 게시판 만들었어. 근데 내가 한번 여기에 이제 모든 뭐 A 금융회사, B 금융회사, C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 정보를 여기다가 조회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일단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애한테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둘 다 못한다라고 하면. 그럼 분석 잘하는 애가 또는 데이터를 잘 다루는 애가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
데이터 저장소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화면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화면에 뿌려주는 거를 응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화면을 개발하는 기술. 결국 이런 화면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역량은 나 혼자만 그리고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언제나 이런 화면을 만들 때에는 문제 원형 질서 메인 화면 정의서. 그럼 화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거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거든요. 뭐 근데 이런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게 어, 뭐 모든 언어가 다 동일하겠지만 고객은 처음에 이렇게 만들기 원했는데 나중에 이거 말고 다르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얘를 뭐 이쪽으로 좀 크게 배치해 주세요. 예전에 이제 신사동 맛집을 이제 검색하는 약간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었는데 저희 애들이 음, 이렇게 이제 화면을 정의하고 이런 걸 이제 화면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뭐 여기에 뉴 만두집 거기에 대한 평점 정보 이런 것들. 난 어떻게 만들 거다. 화면 정의하고 잘 만들고 대신 그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고객은 이게 요구도가 많이 바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고객이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화면 개발자는 그걸 무조건 다 100%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만약에 이슈를 등록하는 화면을 만들었다. 이슈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이슈를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결자 김효관이라고 쳤다. 그러면 김효관한테 자동으로 문자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고객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개발자는 실제로 뭔가 더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력이 있으면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게 다 100이 아니라 뭔가 개발자가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이제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개발 쪽에, 웹 개발 쪽에서. 네. 이게 뭐 답변이 됐는지, 네.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 여기 저는 되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실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사육구이 말고 실제로는 그 이름으로 줌 정보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하는 업체에 상무님하고도 이제 면접 자리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했던 말이 딱 이거였어요. 자,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 번 할 때마다 점수가 1점씩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딱 처음에 누군가가 질문을 딱 했는데 정말 쓸데없는 그 뭔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빵 하고 그 까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 다 얼어버려가지고 질문을 거의 한마디도 못한 애들도 나왔었어요. 실제로도. 그 안에서 그 누구지? 그러니까 한 어떤 애는 한두 명, 한두 마디 하고 너무 옆에서 말을 안 하니까 야 여자친구 이야기라도 좀 하던가 뭐 남자친구 이야기라도 하던가 이야기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문은 되게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정말 구글링 검색 한 번도 안 해보고 질문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어요. 실제 웬만한 경우는 구글에서 웬만한 게 다 바로바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10분, 20분 검색, 10분 정도 검색했는데 안 나왔을 때는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음. 뭐 처음 초반에는 다 물어보는 게 뭐 다 물어봐도 괜찮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알아가면서 찾아보면서 이제 또 배우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그 자유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유질문. 자유질문이 어디? 음, 잠시만요. 그, 그쵸, 여기까지 했죠? 언어를,
다른 폴리텍 대학의 유사한 학과들에 지원하여 현재 전형 진행 중 최종 합격한 상태입니다. 광명하고 분당에 들어가져 있네요. 네. 뭐,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소프트웨어 캠프를 했는데, 분당하고 저랑 그 다음에 정수랑 같이 콜라보해서, 그러니까 강서랑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음, 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런 것도. 금융 IT를 목표로 하여 개발자 과정에 지원하기는 하였는데 비전공자이고 원래는 데이터 분석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마케팅 영역으로 이해하고 관심이 많았지만 아직 깊게 공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깊게 공부를 안 하는 게 맞죠. 앞으로 해야 되니까. 전망이 좋다면 개발 직군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여러 하이테크 학과 중 어느 학과가 저에게 맞는지 포탈에 검색해보는 방법밖에 몰라서 기업 분석이 어렵습니다. 음, 다른 강서 캠퍼스만의 장점 혹은 아웃풋, 우위를 점하는 점. 뭐, 저희 학과에서 우위를 점하는 점은, 일단 업체들이 좋아하긴 하고, 저희가 스마트 금융과잖아요. 스마트 금융과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도 작년에도, 뭐, 이런 게 있지만, 음, 그냥 이제, 저희 컨셉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을 한창 할 수 있는 개발을 한창 할 수 있는 업체에 취업하자. 이게 컨셉이에요. 근데 실제 그런 업체들이 저도 솔직히 처음 시작은 150인에서 한 200인 정도 되는 업체에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S에서 이제 웹 개발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분석가로 들어간 케이스였는데 초기 때 실제 보면은 업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개발하는 때가 한 150인에서 한 3, 400인? 뭐 실제로 한 800인만, 1000명만 넘어가면은 삼성 SDS에서 다행히 저도 운이 좋게 이제 개발을 계속 했었던 케이스지만 이게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야, 다 아웃소싱 맡겨. 그러니까 밑에 업체에다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개발보다는 그게 관리 쪽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스마트 금융과의 가장 큰 컨셉은 저희 학, 저도 어차피 개발자 컨셉이었기 때문에 애들은 무조건 개발로 키우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육생들이 업체에 가서 그냥 활발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개 업체에 약간 올인돼 있다기보다는 여러 개 업체가 이제 있는 거죠. 뭐 실제 그런 거죠. 뭐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을 거의 한 30년 정도 계속 IT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다. 여기 있는 애들이 가장 그래서 한국은행의 시스템을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서 안 그래도 저희 그 교육생 중에 한 명 외환 친구 시스템 구축하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또 운영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의 업체, 여러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군데의 업체에 음, 자기의 역량에 맞춰 들어갈 수 있다. 이거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심각하게는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과는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보통 이제 교수의 이제 역량은 저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다 키우자 이 컨셉이었는데 이게 개발자의 센스가 또 필요합니다. 개발자의 센스가.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얘가 이런 거죠. 너무 못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다른 길을 정말 알아보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실제
아, 얘가 정말 개발이 적성이 안 맞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일로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뭐 그렇게 해서 뭐 나름 다 서로 다 윈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빨리 이제 다른 길로 우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발자로 쭉 갈 수도 있고. 근데 뭐 지금까지는 웬만한 경우에는 그냥 쭉쭉 하면 다 따라온다라고 보는데 보통 한 두세 명 정도 분들은 조금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처음 초반에 제가 컨트롤 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오시면은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쪽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업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그래서 업체가 보통 한 7월 정도 되면은 그 미션을 줍니다. 이것 좀 교육생들과 같이 개발해 주세요. 들이 개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가니 이렇게 들어가니 그 회사에 약간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거죠. 뭐 전체가 다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이미 뭐 업체를 뽑겠다고 했으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룸별로 여기는 뭐 미세 하이텍 팀, 여기는 A 업체 팀, 여기는 B 업체 팀, 여기는 C 업체 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끼리 심지어는 이 업체끼리 또 경쟁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업체 좀 약간 이건 좋지 않았었는데 여기 안에서도 편이 갈리더라고요. 난 여기에서 했던 기술을 절대 이쪽 업체에다가 오픈하지 않겠다. 근데 오픈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네, 업체향으로 거의 세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체향으로. 제가 한 5년 정도 돌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어 왔고, 솔직히 제가 그 다른 과에 대해서 그 깊숙하게는 안 했지만 어차피 근데 다 각각의 모든 캠퍼스별로 본인들의 그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개발을 활발하게 하는 업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역량을 쌓는 게 1순위. 결국은 역량이 생기면은 내가 그 연봉을 막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진짜 뭐 가끔 설날쯤에 막 애들 와가지고 지금 이제 곧 설날이지만 뭐 작년 대비 1,000만 원 올랐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뭐 3천에 들어갔는데 6,500을 받았습니다. 뭐 1년 만에. 뭐 이런 애들이 다 자기만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음, 뭐 엄청 그래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각각 회사 인사팀에서도 저희 과에 있는 교육생들을 좋아하긴 하고 하지만 한 5월, 6월쯤 되면은 저희 교육 졸업생들이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해서 그 리크루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 회사에서 완전히 이제 거의 탑 엔지니어가 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인사팀에서도 이야기해요. 얘가 그냥 뽑으면 그냥 다 오케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이 저희 학교에 가끔씩 와서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 자기가 하는 거. 아무튼 개발을 좀 약간 활발하게 하는 게 컨셉입니다. 어차피 여기에는 교수진들 전부 다, 어, 교수진들이 전부 다 그 개발을 활발하게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스마트 금융과에 처음 초기부터 학과장을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이 있는 황원용 교수님이라고 해서 황원용 교수님도 지금 삼성 SDS 출신이시거든요. 예, 여기가 황원용 교수님이 먼저 스마트 금융과를 그러니까 만들고 그 해에 저도 같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황원윤 교수님이 이제 인맥이 되게 좀 있어서 그 다행히 개발을 정말 하는 그 CEO, 그 여행 앱을 개발하는 CEO도 이제 강사로 교수님으로 이제 초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자바 웹 개발을 정말 활발하게 하시는 연구소장님도 이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수진들 전부 다 이제 개발을 직접 이제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로 다 세팅이 돼 있다는 것도 어떤 하나의 장점이네요. 네. 아, 근데 저희가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2017년도에 제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2018년도에 그 첫 번째 그 초빙했던 분이 실무를 많이 안 했어서 저희가 좀 한번 대였던 적이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개발 중심으로 다 돼 있다. 뭐 다 열심히 하긴 했지만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보통 이야기해 보면은 가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분당이랑 정숙 캠퍼스랑 같이 조인해가지고 그냥 과정 하나를 그냥 한 달짜리, 아니 2달짜리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는 업체랑 되게 프렌들리하게 계속 그 가장 접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각각 캠퍼스마다 또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네요. 이런 거 이야기하기. 이게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아무튼 우리는 개발을 활발하게 하는 회사에 매핑을 시키고 그 취업 직전에 이제 열심히 이제 그쪽 향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가게 된다. 그리고 실제 저희 교육생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보시려면은 저희 스마트 금융과 유튜브가 있습니다. 스마트 금융과 유튜브.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재생 목록 중에서 스마트 금융가 포트폴리오 발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업체에다 보낼 때 보통 계획을 내가 어떻게 개발할 거다라고 하는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발표,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발표 2가지를 이제 업체랑 공유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딱 작년에 2022년도 했던 게 신사동 그 식당 추천 시스템 개발했던 거. 이게 뭐 개발 결과 발표 이렇게 있네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안녕하십니까. 만들 수 지금부터 있다. 1조 문제 원형 실습 새로운 특징들을 생성하였습니다. 영역, 개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석 파트에서 근데 솔직히 처음 초반에는 이걸 만들어라라고 하는 걸 했었다가 이제는 업체랑 이제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장점이 업체가 미션들을 줘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업체가 주는 미션들을 하고 가니까 애들이 조금 더 소프트 랜딩 해서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면접에서 주로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나요? 면접에서 저희가 중점으로 보는 거는 A 바른 거 이게 이제 아마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 자세 같은 것도 좀 많이 봅니다. 자세. 그다음에 뭐 당연히 영문 타자는 당연히 확인을 할 테고 그다음에 뭐 열정 이거 너무 이제 그 뭐랄까 그냥 로봇 같은 대답이긴 하네요. 열정 그 관심도 같아요. 관심도 그 스마트 금융가에 대한. 아, 이게 이거 쓰면서 이제 잠깐 느껴졌던 게 예전에 저희 교육생 중에서 면접 볼 때 아, 얘 뽑고 얘는 그냥 원래는 면접 대상자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면접자가 뽑았던 케이스가 유일하게 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한다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뽑았던 적이 있었어요. 관심도 너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비슷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면접을 2명에서 3명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다 이런 걸 다 입력을 하는 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점수 체크하고 입력하고 끝. 그럼 행정부서에서 그걸 다 취합해서 평균으로 해서 나오는 거라서 그렇진 않은데 일단 뭐 질문도 많이 하고 A 바르고 자세 바르게 딱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그 최근에 읽었던 책도 막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배웠던 책. 이거는 네. 면접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진실된 답변. 자, 그 6월 달이나 7월 달쯤에 그 업체가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그쯤에 취업 업체가 정해진다면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네, 우려가 되죠. 그때 바로 업체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들어가는 거는 뭐 11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도 있고 9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제 그 제가 여기다 켜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스마트 금융가의 시간표도 이제 얼마 전에 다 세팅이 됐거든요. 실제 보면은 조기 취업 가능일이 되게 일러요. 그러니까 7월 초부터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조기 취업이 가능한 일정이지만 이때는 이제 업체만 매핑을 시켜놓고 결국은 정말 정상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9월 달이 됩니다. 9월 달. 정말 빨리 가는 애들은 9월 달이에요. 그리고 이때 매핑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0월이나 11월에 가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11월 1일 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때는 매핑. 왜냐면은 미리 교육생들을 선점하지 않으면은 다른 업체에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협력업체는 빨리 그 교육생들을 매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9월 달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른 회사에 다 매핑이 돼버려서 업체가 아무리 사람 달라고 해도 못 줘요. 음. 저희도 이미 한 9월 달이 아니라 한 10월 달만 돼도 업체에서 이때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맨날 이제 업체 다 매핑 끝나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매핑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미 업체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들을 보통 한 11월 1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기 취업은 7명만 가능합니다. 7명. 전부 다가 아니라 7명만 가능합니다. 그 7명은 이때부터 11월 1일 사이에 언제든지 이제 취업이 가능하지만 7월 달에 간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고, 네, 없었죠. 네. 한 9월 달에 보통 보냅니다. 9월 달. 9월 정도에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빠르면 9월 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이제 이런 거 있죠. 막 뭔가 이제 서로 간에 그 합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교육생도 빨리 가고 싶다. 업체도 그냥 이 정도 되면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결과물, 그다음에 하나의 표준 프레임은 딱 갖춰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저희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음. 얘가 가서 완전히 그 회사를 죽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이걸 얘를 몇 개발자로 만들면은 적어도 화면은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저희가 보내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 뭐, 저기 그 IT 분야에서 분야 발전이 빠른데 1년 과정 조기 취업하고 나서 계속 스스로 공부 발전 유지 가능할까요? 음, 당연하죠. 네, 이거는 IT는 네, 저도 매년 공부를 합니다.
네, 저도 매년 공부를 하고, 네, IT 분야는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저도 그 프로젝트를 많이 협약업체나 이런 데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실제로 저희 학교를 이탈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면담을 할 때 처음엔 몰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쪽 분야가 이쪽 분야가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작년에 이제 자퇴했던 분 중에 한 분이긴 했는데 실제 이 IT라고 하는 분야는 어, 매년 그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공부라고 보지 않고 그냥 빠지는 거죠.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기술은 이건데 내가 배웠던 기술은 이건데 새로운 게 나왔네. 그럼 뭐가 더 편리해졌지? 탐구. 한번 해볼까? 해보자. 이게 좀 있어야 돼요. 솔직히 저도 요즘에 이게 이런 느낌이 조금씩 상쇄된 게 살짝은 있어서 요즘에 저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그 인공지능 기술도 그래요. 인공지능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일 수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지금 2023년도니까 2000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걸 쓰는데 텐서플로우 버전 2.0이 2021년인가 2020년도인가 나왔어요. 또 말에 나왔나? 근데 이거 2020년도 2020년도를 기준으로 이 전에 배웠던 사람하고 이 이후에 배운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이야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 이후로 되게 쉬워졌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거를 딱 컨셉을 잡고 막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텐서 플로우 아마 막 쓰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2.0 새로운 기능 이런 것들 막 블로그로 막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2019년도 말이었나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뭐 쉬워졌다고 한번 써봐야지.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한번 적용해보고 돌아가네. 이런 것들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음 약간 이제 그냥 연봉을 많이 받게 되죠. 보통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왜냐면 저런 사람들은 그냥 이쪽에 푹 빠져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스스로 공부. 그래서 실제 조기 취업하고 나서 계속 스스로 공부 발전 유지 가능합니다. 네, 심지어 저희 교육생들은 따로 이렇게 그 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또 뭐 이렇게 같이 개발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공부 발전 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IT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한 번 딱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좀 배우기가 편해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초가 탄탄하면은 다음부터는 그 뭐 유튜브로 내가 하나씩 봐도 되고 제가 보통 많이 보는 최신 그거는 뭐 미디엄 여기서 내가 뭐 그 오브젝트 디텍팅 약간 이게 미디엄이 전체 전 세계에서 쓰는 어떤 잡지 같은 건데 IT 잡지인데 최신 기술들을 막 잡지처럼 막 올려놓는 약간 미디엄 잡지예요. 이게 그냥 그 예전에는 완전 무료로 다 오픈했는데 요즘에는 그 몇 개 뭐 일부 좀 약간 기술들이 되게 잘 들어가 있는 것들을 그 유료로 좀 전환을 시켜두고 있기도 합니다. 오브젝트 디텍팅 보면은 막 이런 걸 할 수 있다. 인트로덕션에서 서베이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 오브젝트 디텍팅 하는데
실제 제가 아까 검색할 때 최근으로 안에서 2020년도가 검색했지만 최근 1년치에 다른 애들은 뭘 개발했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이거 보고서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안 해봤던 거네 하고서 이런 코드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 음, 한번 해보는 거. 여기는 이제 아쉽게도 코드가 없었는데 코드까지도 다 오픈을 해서 한번 타이핑 똑같이 따라하면은 돌아가는 것도 해줘요. 그러면 보통 내가 저 코드가 돌아가는 거를 내가 해봤네. 그러면 한번 내 사진으로 한번 커스터마이징 해볼까? 그러면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매년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알고 있는 기술도 그렇게 해야 되고 최신 기술도 저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쪽에서는 되게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계속 공부해서 발전할 수 있죠. 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개별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워라밸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시간에 이제 좀 시간을 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 필기 면제 가능이 무엇인지 네,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국가 시험에 대해서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 시험, 뭐 이렇게 정보 처리 이런 것들. 근데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마 들어오면은 음,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실무 위주로 배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격증은 정말 이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 한 3명 또는 두세 명은 그런 여유가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실무향으로 그냥 쭉 그 하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필기 면제 기능이 가능이 무엇인지, 네. 필기 시험에 대해서 이게 딱 한 번 이게 지원을 해주긴 합니다. 제가 이건 좀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게시판에 학과 게시판에다가 한번 그 올려 놔두도록 하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이제 돈적인 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딱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행정부서에 확인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적혀져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자, 그 다음은 근데 이게 제가 시험을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시험을 뭐 출제도 하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워낙 IT는 빠르게 변하잖아요. 저도 이제 책을 썼지만 자, 책을 쓰면은 이 기술이 나오잖아요. 기술이 나오기 한 1년 전부터 책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책이 나오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겠죠. 자, 근데 보통 그 시험 문제는 이런 그 책에 있는 걸 참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막 출제자들이 막 아무 시험이나 막 내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내는 의도가 있다. 왜냐? 어디 참고 문서 참조 이런 게 다 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빨리 해도 1년,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와서 이 책이 검증된 다음에 시험으로 출제되기까지의 이 기간이 필요해요. 그럼 결국은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가 음, 약간 어떤 컨셉인지는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러다고 해서 저는 정보 처리 산업기사도 따고 기능사도 따고 기사도 따고 다 딴 케이스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시험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저도 느꼈었기 때문에 네,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간표에서 방학이 있었는데 방학 기간에는 집에서 알아서 자습을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거의 그냥 애들이 학교에 거의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학교가 그러니까 평일에는 오전 9, 그러니까 오전부터 밤 10시 정도까지는 다 오픈을 하고 이제 코로나 해제된 이후에는 예전에 코로나 때는 좀 일찍 닫았습니다. 그다음 방학 기간 때는 오후 6시에 그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되죠. 네. 그리고 이때 이미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그 회사에서 받은 게 있어서
그 미션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었고요. 시간표에 방학이 있었는데, 네. 방학 시간대는 그렇습니다. 학교가 그 주말에도 오픈을 합니다. 주말에도 오픈을 하는데 주말이나 방학 기간 때에는 시간이 오후 6시로 약간 이제 제한적으로 시간이 그 오픈이 되고 있다는 거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하실 게 제가 요즘에 어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를 뭐 면담도 하고 하면서 이제 들었던 건데 일단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책이죠. 그 교재는 이미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찾아서 이제 구매한다기보다는 이미 교재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처음에 입학을 하면은 이제 나눠줄 거예요. 네, 나눠준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그리고 제가 어제 공지했던 것 중에도 하나가 음, 시간표 말고 일단 9시, 그러니까 일단 1교시는 시작이 9시에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시 50분에 끝나고 2교시는 뭐 10시 시작해서 10시 50분 이런 식으로 3교시는 11시, 다음에 11시 50분, 다음에 4교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갑니다.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17시 40분. 근데 단 수요일에는 좀 다릅니다. 수요일에는 15시 40분에 끝납니다. 이때 이제 자기 본인이 뭔가 뭐 동사무소를 가야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수요일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일은 좀 일찍 끝난다. 뭐 일찍 끝난다고 해서 애들이 일찍까지는 안 와요. 보통 늦게까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이번에는 좀 성공을 그러니까 한 2달 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성공을 했던 게 그때는 그 조금 데모까지 하는데 하다 보니까 Q&A를 많이 못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다양한 질문들이 좀 나왔네요, 이번에는. 뭐 그때도 질문들이 뭐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질문이 나왔었더라? 그때도 9개 정도 나왔었네. 아, 그때 수업 몇 시에 끝나는지.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비슷비슷할 거잖아요. 네. 그때도 똑같이 차별점, 네, 나왔었네요. 같은 사람인가? 음, 기초적인 걸 가르치죠. 외부와의 프로젝트를 해요. 이게 이제 저희의 강점이죠. 협약 업체와 끈끈하게 돼 있어서. 음, 음, 그렇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 하고 학과 소개를 그래도 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고, 네, 없으시면 퀵하게 학과 소개를 한 10분 정도 하고, 네,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더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그것도 한번 열어보기는 할게요. 네. 일단 가장 그 컨셉으로 보면은 총 1학기, 2학기가 있고 1학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이상의 포트폴리오죠, 적어도 최소. 그다음에 이제 2학기 때에는 보통은 회사 프로젝트 또는 그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거, 아니면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음,
취업 시기는 7월 3일 날, 아까 이제 6월 달이긴 했는데 그때가 이제 주의 끝이라서 보통 이제 7월 그 다음 주에 월요일인 7월 3일부터 가능은 하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9월 달 또는 정상적으로는 한 11월 1일 또는 10월 달 정도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매핑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요. 점수가 이제 시점이 한 5월 말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면접까지 다 보고 하면은 이제 6월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매핑이 되고 이제 그 회사 향으로 이제 모든 트랙은 기본기는 다 끝나고 그 회사 향 기술로 올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서 또 공통 기술들이 또 있어요. 그런 공통 기술들은 제가 그 학교에서 따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공통 기술이니까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0월 30일 날 전원 취업 가능하다. 그, 이건 저. 그다음에 실제 그 황호윤 교수님 처음에 이 스마트 금융가를 딱 그 세팅을 했었을 때 너무 힘드셔서 또 아프시기도 했다가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나아지셨고 네. 그다음에 여기 그 조준현 교수님 네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주로 다루는 게 데이터베이스나 AI, 그다음에 문제원형 실습이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세미나라고 해서 이때 이제 자바 웹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원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부분도 해주시고 화면에서 작년에는 이제 실제 업체에서 당장 난리 났다고 해가지고 실제 화면 부분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취업도 바로 연계를 시켰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 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원형 실습은 이번에 같이 포트폴리오를 이번 연도에는 같이 이제 만들 거고요. 조준현 교수님은 실제 그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요. 여행 우리가 해외 여행 가면은 제가 뭐 어디 루트를 간다 이렇게 막 다 체크하면 그게 쫙 그 여행 스케줄이 딱 나오잖아요. 호텔 이렇게 중간 잡고 이런 거를 앱을 직접 만드셨고 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도 여기에 들어가서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제 막 개발을 직접 막, 조정현 교수님이 하셨던 개발을 그 교육생이 지금 거의 맡아서 하고 있고요. 조영철 교수님은 지금 현재 이제 원래 이제 연구소장도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로도 막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화면을 개발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자바를 메인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실 거고요. 화면 개발. 저희는 이제 컨셉은 인성과 개발 실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에드가 정말 취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한 1, 2주 정도 시점까지는 적어도 그 뭐 늦 지각을 하는지도 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웹 개발, 블록체인, 모바일 앱 개발. 모바일이라고 하면 이제 화면을 개발하고 모바일에서 내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일정은 이야기 드렸고, 네. 이 트랙, 빅데이터 인공지능 트랙 이런 부분들은 아까 황원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G CNS에 작년에 이제 또 그 임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었고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도 이제 작년에 이제 자동화 모듈 이런 걸로 해서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똑같이 배우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CJ에서 강의할 때도 CJ 임직원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이걸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에다 강의할 때는 그 전자향으로 이제 조금씩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고 임직원들이 배우는 거랑 동일하게 배운다는 것도 어떤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화면 개발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워낙 이제
그 자바 같은 자바의 화면 개발 기술 워낙 오래되고 그만큼 또 소요도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딱 컴팩트하게 좀 세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도 프로젝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설명도 하고 이제 송금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되고 뭐 실제로 만든 거를 이렇게 패널을 만들어서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이거를 왜 만들었냐, 목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져 있느냐, 그리고 이 훈련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페이지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KB 데이터 쪽에인가 어딘가 이제 면접관으로 갔을 때 딱 세 페이지인가만 오픈을 하는데 뭔가 지원자들은 뭔가 더 많이 내고 싶어서 막 30페이지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검토할 때 제가 딱 보는 화면이 목차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거기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분명히 공고했다. 세 페이지라고. 근데 얘네들은 20페이지를 우리말을 어겼다. 이런 애들은 우리 회사에 와도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도 안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할 거다. 그건 컨트롤 안 되는 애들은 여기에서 걸러야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뭐 아무튼 그 말을 최대한 이제 잘 따라주는 게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뭐 간단하게 이제